네, 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올해 얼마 전에 우리 3월 달에 봤던 학력평가 시험 읽기 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A의 출제 범위는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0A, 0B 모두 통합해가지고 시험 범위를 다 올렸으니까 반드시 아직까지 확인 안 한 학생들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 일단은 위에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위쪽에 21, 23, 25, 29, 31 이렇게 문항 번호가 지금 나와 있는데 0A에 대해서는 요 범위가 지금 선생님이 출제할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 밑줄 친 translated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점 문항이고요. 자, 우리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아서 써라라고 하는 유형은 2019년도 수능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쉬울 때도 있지만 학생들이 비교적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도 선생님이 지금 각 문장별로 영문자 원문자로 A, B, C, D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나눠 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B 문항 두 번째 문장이 무척 길어요.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을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지 일단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자, 선생님이 일단은 얘기하는 팁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복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글을 읽는 첫 번째 목적은 글의 이해예요. 얼마만큼 내가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일단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 이해를 독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 문장 자체가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내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학생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를 다 이해해야지, 다 독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우리가 풀 때에는 어느 정도 독해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기 바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 내가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얼마든지 있다. 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도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정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찾은 정보가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라고 그러면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학생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면은 어, 그 어휘들을 쭉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물로 내주지 않고 뜻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어휘들을 정리를 쭉 해놨는데요. 그거 드리도록 하고요. 시험지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에다가 문장을 베껴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필기를 하건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써주는 필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지 그걸 베껴 쓴다고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 자신의 지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착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내가 그거를 기억해 가지고 다시 살려서 쓸 때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 못하는지가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베껴 쓰는 거하고 내가 알면서 쓰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꼭 공부할 때는 구별을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거 한번 쭉 보시면은요. get past라고 얘기를 해놨죠. 보내세요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get past라고 할 때 past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지나간 일 또는 그 시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요. past, present, future.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과거의 의미도 물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past는 지나가 버린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 그래서 get pas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뒤에 나오는 것을 하여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내버려라, 그냥 지나가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를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지나가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기 뒤에 보니까 리액션이 나왔죠.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넘어서세요. 그래서 어떤 반응인데 the I wish I had done that. 자, 여기에서 나오는 I wish I had done tha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I wish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 wish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은요. 자, I wish 다음에 주어 그리고 과거 동사 요렇게 썼을 때는 자, 뭐만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요거는 내가 지금 바라는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I wish 가정법에서 I wish 주어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실제하고는 다르지만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러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는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had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가 과거고 요거는 그 이전의 사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러면 좋겠는데 얘는 예전에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다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I wish I had done tha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과거에 내가 그것을 했더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반응을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걸 이겨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반응조차도 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넘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if the disappointment.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I wish I had done tha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리액션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 리액션은 바로 다음에서 이렇게 보여지죠. 이 반응 자체가 어떤 반응이냐면 disappointment, 낙담이나 실망의 반응이에요. 아, 나 그거 하지 말걸.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후회, 낙담, 실망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f the disappointment, 그런 실망, 어떤 실망인데 you are feeling. 자, 지금 보세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I wish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인데 위에 지금 나오고 있는 I wish 다음에 자, I wish는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거죠. 어떤 거를 지금 바라고 있느냐. 주어 과거 동사가 나왔을 때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바라고 있다.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왔을 때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만약에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you are feeling 이라고 현재 시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후회나 낙담이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is linked, be linked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연결되다. to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치사죠. 어디어디로 어디어디에 연결되다. 자, 그래서 if로 시작을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낙담이나 실망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를 쭉 그을 거예요. exam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job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a person이라고 하는 요 단어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if로 시작하는 요 말의 끝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요. 여기까지예요. if로 시작하는 문장이 여기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자, 만약에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다면, 그래서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에 연결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f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줄여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느끼고 있는 그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1번 뭐였어요? an exam, 시험에 연결된다면. 두 번째 뭐였어요? a job, 직업, 일에 연결된다면. 세 번째, 어떤 사람에 연결된다면. 그래서 1, 2, 3에 연결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A번에 나왔던 명령문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accept, 받아들이세요. 뭐를 받아들이세요? 요 부분을 받아들이세요. 뭐라고? It's happened now.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어차피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 가지고 구조를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긴 문장의 경우에는 특히 그 수능 독해라든지 학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긴 문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잘 살펴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or 또 뒤에도 or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등위 접속사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문장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만 해석을 잘하면 그 다음 거는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구조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느냐. 자, 올라가가지고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볼게요. 자, an exam you didn't pass. 여기서 you didn't pass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합격하지 못했던 시험. 자, pass는 통과하다라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붙지 못했던 시험, 합격하지 못했던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같은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job you didn't get. 여러분들이 얻지 못했던 일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거죠. 얻지 못했던 일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person 다음에 you didn't impress. 여러분들이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부 다 관계대명사가 뒤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꾸며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줄을 그은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선행사인 exam을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저기 여기서 you didn't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저기 있는 a person을 역시 꾸며주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뭐가 따라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은요. 자, 이번엔 보라색으로요. 자,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자, 요거는 접속사 because만 그을게요.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그 다음에 because you took entirely 이렇게 지금 이유가 지금 다 달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구조는 낙담 실망인데 어디에 연결된 낙담이에요. 뭐에? 세 가지 일에 연결된 낙담 실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일에다가 자 수식하고 있는 거 하나하고 이유 하나가 달라붙어 있는 것이 요 if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요. 자,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볼게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낙담이나 실망이냐? 여러분들이 통과하지 못했던 시험, 왜 통과를 못했는데? You didn't study for it. 시험 공부를 안 해서 당연한 거겠네요. 그 다음에 a job you didn't get. 여러분들이 왜 일자리를 못 얻었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You said. 말해서요. 뭐를요?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면접에서 되게 바보 같은 얘기를 했대요. 그럼 면접관이 얘 뭐야? 그래서 안 뽑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감명을 주지 못했던 사람이래요.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사람이래요. 이유가 뭔데요?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자, approach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딘가에 다가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가까이 감, 다가감.
그래서 조금 한자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접근.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접근을 투크는 취하다라는 말인데 접근을 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접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완전히 잘못 다가갔기 때문에 인상을 제대로 주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 왜 여러분들 그 남녀 사이에 호감을 표시할 때 완전히 이렇게 손절하는 그런 영상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기 영화 저 영화 안 보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자른다든지 저 커피 전 녹차만 마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꺼낸 거는 상대방의 기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뭐 아예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은 나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요런 세 가지의 것하고 연결된 이런 실망들이 있다고 그러면 자, 이런 실망을 한다면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실망이라는 것이 연결되었다면 어디에? 여러분들이 통과하지 못한 합격하지 못한 시험에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혹은 여러분들이 얻지 못했던 그 직업에 연결이 되었다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터뷰에서 멍청한 얘기를 해서 혹은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어떤 사람과 연결되었다면 이유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잘못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accept 받아들이세요. 뭐라고요? It's happened now.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냥 현재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긴 문장이었고요. The only value of I wish I hadn't done that. 자, 다시 반복이 됐네요. 자,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I wish I had done tha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후회라든지 실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에 분명히 disappointment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회라든지 실망의 표현에 대한 유일한 가치는 뭔데? that 이하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 가치는 뭐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that 나오는데요. 그 가치는 유일한 가치는 that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You'll know better.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What to do next time. 다음번에 해야 할 것, 할 일을 더 잘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뭐 때문에 실망했는지를 아니까 다음번에는 그 실망스러웠던 원인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The learning payoff. 자, 우리가 배우는데 치르는 대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이오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불한 것 또는 뭐 낸 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배움에 있어서 대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는 데 있어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is useful and significant. 내가 그 치른 그 대가는 유용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치른 대가가 뭐예요? 후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후회가 결국엔 이렇게 바뀐 거죠. 요만큼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value of I wish I hadn't done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learning payoff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치렀던 대가는 아주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는 위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줬기 때문에 유용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is, if only I agenda is virtual. 자, 여기에선 말을 또 바꿨어요. 여기에서 I wish I hadn't done that 이라고 하는 말을 if only I 내가 뭐뭐 하기만 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if only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뭐뭐 하기만 했다면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에 대한 후회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If only I라고 얘기를 하는 거. agenda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밑에 의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무슨 대회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걸 대표하는 한 가지의 주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의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요 우리 지문 안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의 말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어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후회한 그 내용, 반복되고 있는 그 말은 is virtual.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허구의 것, 가상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그거 안 했으면이라고 하는 바램 자체는 허구라는 얘기죠. 자,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자, 일단 work ou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work ou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어떤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다, 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work out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요. 요렇게도 써요. exercise라고. 요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라고 하는 걸로 뭐 solve의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solve 같은 걸로 이렇게 뭐 solve나 아니면은 resolve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면 it's time to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it's tim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서 동사 원형 할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해야 할 때인데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자 여기에서 the past tense라고 하는 건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왜? 아까 I wish I had done that 이라고 하는 게 실제 어떤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상상 또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ish 다음에 이렇게 had pp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상상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과거에 대해서 내가 지어낸 그것을 과거 시점으로부터 future tense 미래의 시점으로 옮기세요라고 얘기를 해놨다. 자 그러면은 과거 사실은 뭔데? The past tens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위에서 계속 나왔죠? 뭐라고요? This appointment 이렇게 되죠.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후회라고 하는 것을 the future tense는 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후회로부터 미래로 다시 바꿔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려가 가지고 계속 자 next time in this situation 다음번에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n this situ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나왔던 그 리액션을 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요? 다음번에 같은 상황에 마주치면 I'm going to try to 그래서 여기서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future tense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력해 볼 테야 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past tense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은 후회나 실망이나 낙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future tense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결심 또는 희망, 바람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translate from the past tense to future tens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후회를 하는 것에서부터는 아직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내가 직접 한번 얘기해 보아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후회는 하지 말고 앞으로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은 요 말이 뭔데? Look for a job linked to your interest. 자, look for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찾다 라는 말이죠. 뭘 찾는데? 일자리를 뒤에 link to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걸 꾸며주겠죠. 여러분들의 흥미, 관심과 연결되어진 일자리를 찾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get over regret. 비슷한 단어가 나오네요. 지금 여기에서 위에 나왔던 disappointment하고 유사한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유사한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줄게요. 요거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disappointment랑 비슷한 단어 get over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또 뭐하고 또 연결이 되겠습니까? 요건 질문. get over하고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두 단어짜리 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get over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단서가 분명히 본문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두 단어짜리. get over regrets and plan for next time. 다음번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pl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be going to try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대한 계획, 다음번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 surround yourself with supportive people. 자, surround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둘러싸다, 에워싸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뭘로 둘러싸이게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supportiv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upportive는 지원하는, 응원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을 지원해주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자, 왜 이게 답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잠깐 딴 데로 벗어나서 객관식 문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물론 정답이 눈에 한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객관식 문항에 만약에 정답이 한 개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오답이 4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답이 4개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함정이 4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쏙 빼먹어 가지고 함정에 안 빠질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오답 4개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항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은요. 오답을 한 개씩 지워 나가서 남는 게 정답이라고 하는 해결법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진짜로 뭔가에 쓰이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아는 거였는데 조금만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읽어가지고 다른 오답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이유를 달아야 돼요. 자, 위에서 첫 번째 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일단 그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past tense 그 다음에 future tens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러면 과거의 일자리, 미래의 일자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역시 그거는 또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서 한 군데의 예시로만 나왔어요. 자, 한 군데의 예시로만 지금 나온 내용이라서 너무 좁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거, 자, surround yourself with supportive peopl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왜 안 되느냐 그러면은, 위에 나오는 내용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어떤 태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답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 study, 공부에 대한 거네요. 그 다음에 write clear sentences, 작문에 관한 거네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공부, 문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분명한 문장들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너무 관계없는 내용이죠. 아예 전혀 관계없는 내용.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해요. 위에 나오는 look for a job linked to your interest. 그 다음에 study grammar, write your sentences. 요거는 유사한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유사한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 그러면은 너무 특정한 잘못되어진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없는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examine your way of speaking and apologize. 자, your way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봐서 요거는 함정이 딱 눈에 보이는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냥 조금 그럴싸한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방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mine은 조사하다, 검사하다 라는 말이죠. way of 뭐뭐라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뭐라는 방식이냐 그러면은 speaking, 말하는 방식을 자, 먼저 한번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apologize, 사과하세요. 그래서 동사 2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동사 첫 번째, 그 다음에 동사 두 번째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방식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사과하세요. 이 얘기는 역시
대상이 안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대상이 이렇게 빈칸으로 나왔지만 누구하고의 관계냐고 그러면은 타인과의 관계가 본문에 등장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본문의 내용에 나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과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져서 아 그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남에게 사과를 하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 꼭 이런 타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도 역시 본문에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은 5번도 역시 오답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여러분들이 답을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아 이게 답이야 라고 선택을 하지 말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아 얘는 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 옆에다 이렇게 써 놓으면서 문제를 푸는 버릇을 키우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에서도 자기 실력만큼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실력만큼 풀고 난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덤으로 찍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합시다. 그러니까 찍는 게 내 점수에 플러스가 되려고 그러면은 내 실력대로 점수를 받아야지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수가 계속 되면은 찍어서 맞추는 점수하고 더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 실력만큼 못 풀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을 점수로 받도록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항 조금 길었죠?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23번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